네, 안녕하세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연무 여자중학교 교사 김건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목을 저희는 자충우동 우돌 도전기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다 계획하신 분들이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저와 교무부장선생님 그리고 체육쌤이 왔는데 실제 선정될 때 작성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 맨 땅에서 헤딩하는 기분으로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이랑 저랑은 이제 탄소중립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누가 해야 되는지도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환경교육의 목표를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로 잡고 네 가지 이렇게 중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전문적인 환경 교육을 좀 해줘야겠다. 교과별 환경 관련 활동을 고민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평가에 연계를 해서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많이 운영해야겠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시설 구축으로 공간의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네 가지 운영 방안을 짰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왼쪽에 있는 전문적 환경교육 진행과 배운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생태 체험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범학교도 아니고 중점학교니까요. 근데 이제 인프라는 없고 교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학교가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있을까 찾기 위해 노력해 봤는데요. 환경운동연합도 방문해봤고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이렇게 컨설팅도 해봤지만 실제 학교 환경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있는데 환경교육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 가서 학교 환경교육에 맞는 부분을 논의를 해봤는데 좀 가능성을 많이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환경교육 운영 방법 논의를 위한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일 강연하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었던 이재현 교수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특강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사 섭외 및 운영을 협조를 약속을 받고서 학년별 프로젝트 활동을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 중학교의 특성상 저희는 환경 교과는 없지만 각 교과 선생님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적으로 환경 교육을 위해 우선은 교육과정 외입니다. 저 맨 위에 있는 학년별 프로젝트 활동은 교육과정 내에 넣을 수가 없어서 교육과정 외적으로 저희 학교는 수요일 날 7, 8교시를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년별 프로젝트 활동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17차 시에 거쳐서 아이들이 2시간씩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1학년은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했고요. 2학년은 자원순환, 3학년은 에너지 문제. 그래서 각 학년별 저희는 참고로 한 학년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반, 2반 비슷한 내용도 진행되고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큰 주제로서는 생물 다양성, 자원순환,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탐구해 봤습니다. 그 부분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내로 편성한 부분이 저희는 1학년 자유학년제 운영 중인데 이때 기존의 정보교과로 운영하던 부분을 이제 환경으로 대체해서 저희 55명 중에 20명을 대상으로 이제 환경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선택교과로 그동안 한문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한문 대신에 환경교과로 편성을 해서 1학년 2개 반 수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환경 선생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전문 환경 강사를 협조를 받아서 선생님과 함께 그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14개의 교육과정 동아리를 이제 창치 시간에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이 중에 보드 게임을 제작하고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고 뭐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교 텃밭에서 가꿀 수 있는 요 4개의 반을 그 강사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해서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저 1학년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그 수업 계획서를 받았고요. 좀 크게 보면은 학교 내에서 생물 다양성을 아이들이 찾아보고 함께 뭐 실험도 하고 탐색해보고 그 안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끌어내는 걸 이렇게 취지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제 아이들이 그 17번의 수업을 통해서 구현하는 내용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봄에 증거도 찾고요. 선생님과 라포 형성을 위해서 같이 신체놀이 같은 거 뭐 게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외부 공간 중에 바꾸고 싶은 곳. 아무래도 주제가 생물 다양성이다 보니까요. 학교의 연못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몰아갔죠, 주제를. 그래서 연못을 주제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 시설 담당자와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고 학교 운영 중인 실태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학교 연못 생태 모니터링 실제 아이들 채집도 하는 부분, 이때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를 또 초빙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뭐 연못 수질 검사도 함께 했고요. 연못 생태 조사한 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설문조사지를 또 작성을 합니다. 모든별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친구들의 거기에 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거나 의견을 작성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설문조사 결과를 또 같이 서로 모든별로 피드백 나눠보면서 함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종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 결과로 학교에 연못에 안내판이 없었는데요. 한번 안내판을 우리가 그러면 설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고 우리 학교 안에 생물 다양성 부분에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각 모든별로 막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아이들이 작성한 거라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렇게 시안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작성한 것들을 시안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 중에 마지막, 네, 바로 요 부분이 아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당선작이라고 볼 수 있죠. 저 부분을 이렇게 시안으로 그래픽을 해서 최종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기존에 없었던 학교 연못 이름까지 이렇게 새로 지어가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연못 안내판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막식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이날 같이 환경 프로젝트 했던 것 공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이날 참고로 저희 기술과정 시간에 환경 티셔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함께 입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아이들의 프로젝트 활동 결과로 학교 연못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이러한 사진입니다. 기존에 좀 뭐 없어도 무방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프로젝트 활동의 결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이들이 언제든 저거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했던 거야 라는 그런 유의미한 경험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이렇게 게시했는데요.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뭐 주제가 심화가 심도 있고 아주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참여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사분으로부터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했던 그런 결과 보고서 및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다시 운영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환경 프로젝트 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환경은 있는데 환경 교육이 없다고 했었죠. 환경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강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근거 찾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최초 저희한테 강사비로 1시간에 12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하시는 선생님들 1시간에 3만 5천 원 정도 학교별로 다르지만 학교에서 정한 금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만 원을 계속
지급하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문의를 드렸고 충남교육청에도 문의를 드려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기 싫다가 아니라 저희는 회계 지침에 맞는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최종 조언을 받아서 시간당 5만 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면 좀 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앞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발적으로 하는 특강은 그 기준표에 대해서 드리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학기에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강사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배운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생태 체험 학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선생님들 대부분 한 학기에 한 번 체험 학습 가실 겁니다. 저희 이번에 좀 무리해 가지고요. 2022학년도 1학기에 생태 체험 학습을 4번을 계획해서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제주 생태 탐방 해가지고 그 학교 환경 동아리 아이들과 저희 대표 선생님들이랑 해서 제주로 생태 탐방까지 다녀오느라고 좀 정말 일과 선생님한테 좀 죄송할 정도로 교육 과정을 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 그리고 생태적 환경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자원순환의 실태까지도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용어도 많고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느껴라. 그래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생태 체험 학습을 여러 번 계획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우는 주제를 생물 다양성, 자원순환, 에너지 문제 이렇게 잡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체험 학습에서 조금이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생태 체험 학습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최소화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교육하고 저희도 함께 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작년에 첫 발표회 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저희 세종 다녀왔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2022학년도 1학기 때는 이렇게 4월, 5월, 6월, 7월 다녀왔는데 전교생 같이 갈 때도 있었고요. 학년끼리 따로 갈 때도 있었고요. 저기 하늘색 계열로 보이는 논산 환경자원화센터 공공화수처리장 이게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꼭 아이들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지역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저 한 번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까지도 자기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되고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와 자원순환 그리고 생태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장소지를 운영했었습니다. 또한 제주 탐방학습 이런 일정인데요. 제주도는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보씩 걷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너무 즐거워도 하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캠페인 활동과 플로깅 활동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갯벌 저희 4월 달에 갯벌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갯벌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고 5월 달에 환경자원화센터, 공공화수처리장, 그다음에 일반 생태 탐방 같은 것들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뭘 보여줘야 되나. 아까 국립공원 간 거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갈 때마다 비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교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나가게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대화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가는 장소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고민,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체험 학습이 그런 의미를 참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6월달 참고로 저는 학교에서 학생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 학생이 다가와서 고민 얘기하면서 학교폭력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평소에 찾아와서 어려웠을 텐데 지나가면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자기 고민이나 어려운 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교회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월 달이 실은 가장 많이 준비했는데요. 보령 머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티셔츠 제작해가지고 다 같이 입고 가고 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쉽게도 단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전교생이 전원 다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버스 내리면서 다 젖을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블루카본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또 새로운 용어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주 상태 탐방학습 흔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놀러 가는 거 아니었고요. 안에서 제주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발달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 제주 재생 인해 교육 저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어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요. 가서 실제 아이들이 교육받고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체험을 더 유의미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 놀러 갔다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유익한 이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 이렇게 작은 것들 제가 계속 숨겨놨었는데요. 사진 없는 만 있었는데요. 요 작은 요 녀석이 저희 학교에서 만든 마스코트입니다. 저희 연무라고요. 함께 이렇게 슬로건까지 지구에 손 놓지 않을게. 그래서 학교의 공문서나 이런 것들 많이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티셔츠에도 같이 아까 보셨던 티셔츠에도 실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 풍선이나 머리 망토 각각의 의미 부여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있는데 환경 교육이 참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의지가 막 넘치는 학교가 아니었다 보니까 진행해야 될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열심히는 했는데 환경 교육을 잘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교육 현장에 적응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 녹여내는 일도 참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강사도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의 협조도 얻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실은 학교에 쓰레기통 없앴습니다. 그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 다 없앴고요. 한 층에 한 개만 이 쓰레기 분리배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없앴는데 새로 만들 수 없잖아요. 앞으로 다시 또 놀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변화에 동참을 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구 생태 시민들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제언과 함께 환경교육은 그냥 저희는 환경에 대한 노력의 경험이다라는 이런 용어로 저희의 어떤 다양했던 노력을 환경에 대한 경험이다, 경험이 노력이었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